2024년 8월 5일입니다. 좀 깜짝 놀라셨죠? 음, 뒤에 여기는 향동 사무실입니다. 제가 이제 창 쪽, 바깥에 산이 있고 이런 쪽 카메라를 대고 촬영을 했었는데 바꿨어요. 그 이유는 요 위에가 중앙에 에어컨이 있어갖고 저 벽 쪽은 더워요. 그나마 딱 중간에 이렇게 해갖고 한 극한 더위가 한 8월 15일까지는 간다고 하니까 한 열흘, 보름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나마 그 에어컨이 작동이 잘 되고 있어갖고 그나마 다행입니다. 어쨌든 뒤에 배경이 여기는 이제 문입니다. 들어오는 문. 저쪽으로 문 들어오면 바로 여기 와보신 분도 몇 분 계시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더위 다 좀 지나가고 8월 말쯤에 여기 와서 개소식도 하고 그러시죠. 예. 이게 지금은 뭐 못해요. 지금은 뭐 이 더운 날 움직였다가 큰일 나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오늘 월요일인데 아침에 뭐 그냥 속보가 막 뜨네요. 속보가. 사이드 뭐라 이게 사이드카라고 해서 그 폭락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있어갖고 왜 폭락했냐 하면은 미국의 경기 전망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거기에 미국의 경기에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사실 월요일 날 블랙 먼데이가 될 거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좀 추정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뭐 팍팍 떨어질 줄은 몰랐죠. 지금 11시 20초쯤에 코스피 200 뭐 선물 지수 하락이고 5분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요. 뭐 지금 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정지예요, 정지. 글쎄, 유가증권 시장이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작년 11월쯤인데 하여튼 많은 분들이 조금 놀랐을 것 같은데 물론 지금 이제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임박해 왔고 그걸로 인해서 뭐 유가라든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미국 경기 침체가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미국 경기가 좋다고 미국 경기 여태까지 좋았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좋았나요? 여태까지? 근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 더 떨어지니 하긴 뭐 국내 주식 시장의 신뢰도가 떨어져 갖고 뭐 사실 뭐 크게 걱정하시는 분도 많이 없는 것 같지만 어쨌든 충격 받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사실 그 지난주에는 일본도 은평구 일본도 왕상살인부터 시작해서 그 숭례문 지하보도에서 가위로 청소 노동자를 살해한 사건. 일종의 그 이상동기 살인?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그냥 무차별 살인. 저는 무차별 살인이 더 많다고 생각하지만 살인들이 이제 자행되고 있는데 기동순찰대든 뭐든 그리고 그동안 뭔가 이렇게 이제 대응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 뭐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그 경찰 치안 대책은 무능할 뿐더러 무능하기도 하고 무지하기도 합니다. 뭐 사실 뭐 대응도 못하고 지들끼리 그냥 좋다고 낄낄거리고 하는 놈들일 뿐이지 실제로는 치안 대책 이런 거에 전혀 문외아들입니다. 문외아들. 대응을 못하고 있어요. 일단 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뭐 지금 뭐 이제 이런
기사가 한국일보에서 기사가 이렇게 일본도 살인 이승엽 기자라는 사람인데 전 112 신고 7번 강력범죄엔 반드시 전조 증상이 있다. 이 참 뭐라고 하나 양심이 없죠. 제가 몇 번째 지난주에 이런 류의 방송을 했는데 내 거를 갖다 쓰고도 그냥 뭐 입 싹 씻는 거죠. 그래, 그거야 뭐 어쨌든 나는 보고 기자놈들, 언론놈들 좀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막 실명으로도 막 여러 가지 혼도 내고 막 그러는데 뭐 갖다 쓰는 건 뭐 갖다 쓰지만 그래도 조금 양심은 없다. 한국일보 어쨌든 범죄 예방에 실패했고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은 고치자. 제가 한 말이죠. 그 한 말을 그대로 이승엽 기자 얘가 그대로 갖다 썼고 한국일보에서도 갖다 썼어요. 그래서 이 어떤 과학적인 형태의 범죄 분석에 기반한 데이터 치안이 필요한데 거의 뭐 무능하죠. 그래서 말하자면은 저도 계속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경찰 112 신고 시스템이랑 지금 범죄 예방 질서계라고 합니다. 예전엔 생활 질서계라고 했는데 범죄 예방 질서계에서의 도검 소지 데이터베이스나 총기류 소지 데이터베이스가 연동이 안 됩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하자면은 이 백실한 그 은평구에서 일본도로 망성살인한 이놈이 헬스장 아파트 근처의 헬스장과 카페에서 행인한테 소리 지르고 욕설을 해 출동을 했고 그리고 또 이 백실한 놈이 주변 행인을 신고한 것도 있고 그리고 지난 2월에는 종로의 한 외국 대사관을 경비하던 경찰이 이 백씨 이놈을 보고 2차례 제지를 했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형태의 112 신고와 112 신고 시스템과 흔히 말하는 이 도검 소지 데이터베이스가 별도로 관리됐다. 제가 한 말이죠. 그걸 그대로 얘가 갖다 쓴 거죠. 근데 어쨌든 그건 뭐 제가 갖다 얘가 갖다 썼다기보단 그냥 이렇게 했다고 쳐도 어쨌든 허가를 받았는데 관련된 정신감정이라든가 아니면 너무 쉽게 나오죠. 근데 그렇게 나온 이유는 이유에는 설명을 해야죠. 갖다 쓰는 건 좋은데, 그렇죠? 여기 김상균이라는 사람, 백석대 경찰학 교수라는 사람이 전조 증상은 범죄의 위험성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지만 지금의 형사사법정보망이라고 킥스라고 하는 것이 이를 종합적으로 데이터하고 분석하지 못해. 이거는 김상균 교수님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엉뚱한 남의 딸에 긁지 마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112 신고 시스템이 픽스에 분명히 그 데이터가 부과되죠. 그 데이터를 도금 소지 데이터 붙이란 얘기예요. 그걸 분석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이게 뭔지도 모르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것이 도검 소지와 일일이 프리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붙여서 범죄의 알람을 올려야 된다. 이 얘기가 제 얘기인데 갖다 쓰더라도 좀 제대로 갖다 쓰던가. 내가 한 주장을. 어쨌든 그게 이제 사법 위반죄와 이게 또 여기 사전 위반죄, 사법 위반입니다. 갖다 베껴 쓰려면 제대로 베껴 쓰던가. 어쨌든 이 전체적으로 범죄의 발생의 양태와 그 양태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 그 분석이 각각의 데이터베이스와 어떻게 연동되는가. 여기 이윤호라는 사람이 또 이상한 소리를 했는데, 이제 이거죠. 말하자면 데이터 기반으로 범죄 다발 지역과 시간을 특정하고 위험인물에 대한 맞춤형 표적 수찰도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해 있는데, 이 양반 이윤호 교수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의 범죄를 분석할 범죄를 분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사 자료나 이런 거를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개소리야. 데이터를 기반으로 범죄 다발 지역 시간을 특정. 그거는 다른 데서 온 데이터. 범죄 발생 데이터죠. 그러니까 발생하고 소위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범죄 데이터는 다른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소위 이제 무슨 전문가입냐라고 이런 소리를 하니까 그냥 한심한 거죠.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 범죄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느냐? 우리가 못하는 각각의 범죄에 대한 치밀한 그 분석을 통해서 사기 범죄든 폭력 범죄 그걸 통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분석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는 데이터 자체가 엉망개판이니까 어디서 범죄가 벌어지고 그 범죄가 뭘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초적인 것도 소위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라는 사람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좀 황당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런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기자들이 갖다 쓰니까 또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용혁 같은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해서 국가 차원의 치안 전략을 해야 된다. 경찰 만능주의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교제폭력은 여성가족부, 정신질환자 관리는 보건복지부, 재범률 관리는 법무부가 하는 법무부의 대응인데 각각의 이제 어떤 사건이 터지면 거기에 맞게끔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는 게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총리사나 TF를 해서 국가 전체 전략을 짜야 한다라고 하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범정부 태스크포스라고 하는 것을 만들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가장 핵심적으로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범죄 분석부터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하자고 하면 당연히 지금이라도 총리실 산하에 TF를 갖고 어차피 그것도 그 밥에 그런 인간들을 또 모아놓고 하겠죠. 변호사 나부랭이, 뭐 판사 출신들, 검사 출신들 그런 거기에 밥 빌어먹고 처먹는 인간들 이렇게 붙여갖고 또 TF를 만들어갖고 그 말 같지도 않은 추상적인 얘기 하겠죠.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부터 바꿔야 되는가에 대한 명징한 분석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 모릅니까? 지금 이 시대가 변했고 그래서 국가 차원의 치안 전략을 짜야 된다고 하는데 말로는 경찰도 그런 얘기해요. 다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그게 참 몇 번을 얘기해도 들어쳐먹으면 다 기득권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깝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게 한국일보에서 또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고립돼 있다가 폭탄처럼 터진다. 이상동기 범죄자 76%가 외부 단절 취약층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희귀꼬물이라는 얘기죠. 예? 경찰대 학술지에서 관련된 애들이 이걸 분석을 했어요. 범죄 판결 분석을 했어요. 관련 범죄를. 판결문을. 또 웃긴 소리입니다. 왜 경찰대 정도 같은 애들이 범죄 판결문밖에 분석을 못합니까? 이거는 그 내부 자리에 접근 못하는 일반 학생들이나 일반 연구자들이 할 수 있는 거지. 경찰대 같은 애들은 자기 자료, 경찰 내부에 있는 사건 자료를 분석해야죠. 그것도 하기 싫어갖고 그냥
남들처럼 판결문 분석하고 있으니 이 에라이 인간들아. 경찰대 그 교수라는 게 좀 아깝다. 다 때려쳐놔. 에이구.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얘기잖아요. 이상동기 범죄자가 76%가 외부 단죄를 취했지.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범죄를 저질러 갖고 수사, 기소, 재판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판결문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말하자면 범죄가 발생해서 수사되고 거기에 뭐 미제 사건이 된 거, 수사하다 만 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면은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뭐 합의로 끝나고 이런 거 다 생각해 보시면은 실제로 76%가 여기 말하는 건 10명 중 8명이 사회적 취약층이냐 이 말이에요. 모수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경찰대 얘 누구야? 이름이 이거 이 경찰 논문 쓴 얘의 이름이 뭐야? 말하자면 그 경기대의 김영숙, 조영호. 이건 죄송합니다. 경찰대 출신들이 아니라 여기에 그 경찰대 발행의 논문에 저기 경기대 출신의 그 학자가 그 여기 이상동기 범죄의 최근 실태 및 하위 위험 분류라고 하는 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4년간 판결 186건을 분석한 결과 이상동기 범죄 피의자의 직업 상태, 피의자가 아닙니다. 피고인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판결문이기 때문에 무직이나 비정규직이 76.3%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도 그럴 것 같죠? 그죠? 최근 4년간 판결문 186건을 분석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뭐예요? 이것은 사건화돼서 수사되고 기소되고 재판된 사건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자기를 방어하거나 아니면은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치키꼬머리나 무직이거나 비정규직인 그런 치지만 사회적인 법률적 방어가 취약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정작 최근 4년간 이 186건만 있었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모라고 하는 일본도 휘두르는 놈을 보세요. 얘가 이전에 칼을 휘둘러 갖고 칼 휘둘리기 이전에 사건이 신고된 몇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건이 벌어졌지만 실제로 사건화가 안 된 경우도 있고. 즉 말하자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실제로 이것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은 사건 발생부터 그 기간 동안 수사되다가 만 거라든가 수사 미제 사건으로 됐다든가 아니면은 경찰 단계에서 보류된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합의된 거라든가 그런 것을 합치면은 실제로 이상동기 범죄 유발자, 범죄자들의 직업 상태가 꼭 무직이나 비정규직이 이렇게 많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무직이나 비정규직이 반반, 여기가 반이고 나머지가 또 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경우 이상동기 범죄 피고인들의 직업 상태가 24%는요 정규직이거나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는 소리잖아요. 4분의 1이. 생각해 보세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무직이나 비정규직인 게 4분의 3이라는 게 중요합니까? 자기 직장을 가지고 직업도 안정적인 곳, 돈도 있는 애들이 4분의 1이나 이상동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중요합니까? 사실은 후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그 논문이랍시고 이게 판결 분석이랍시고 이따위로 분석하니 경기대 김영숙이나 조영호라고 하는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네요. 다시 말씀드리면 분명히 이 논문 자체의 모수 비교는 잘못된 거예요. 4년간 발생한 이상동기 전체 범죄를 가져다가 분석을 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실제로 이 결론은 다 편견을 주는 거예요. 그래, 아니 이상동기 범죄, 묻지마 범죄 하는 놈들이 그냥 노숙자고 아니면 비정규직이고 직업이 없으니까 정신적으로 이상한 놈들이겠지 라는 편견을 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요.
돈이 있고 법률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애들은 예전역에 빠져나가서 판결이 안 나와요. 그러면 걔네들 거는 그러면 사회 전체가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히키코모리라든가 이 고립자들에 대한 편견을 줄 수 있는 저는 논문은 실제로는 이거는 사실 좀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상동기 범죄가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흉기를 반은 준비하고 반은 준비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면 반은 준비하고 반은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상동기 범죄가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많았다는 그 우발성이라는 것은 동기적 우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티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텐트를 얘기하는 겁니까? 개념도 정립되지 않은 애들이 무슨 논문이라고 저렇게 쓰고, 그러니까 반은 준비하고 반은 준비 안 했으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범행이 버스 정류장, 지하철 입구, 편의점, 그러니까 야외에서 벌어지는, 야외에 사람이 많은 곳에 발생했다. 당연하죠. 태상이 그런데, 그렇죠? 그러면 불안정한 상태, 정신과적인 병력이 있는 범죄자 30. 근데 정신과적 병력이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조현병을 의미하는 겁니까? 의증을 얘기하는 겁니까? 말 같지도 않은 개념을 가지고 소위 편견을 야기하는 이딴 논문들이 그러니까 한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동의 범죄는 얘들은 이런 주의하는 거예요. 이상동의 범죄는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사회의 분노 그리고 갑작스러운 공격이래요. 말 같지도 않은 이걸 개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사회와 분노의 억울함이 있어서 그러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분석이 아닌 이런 분석을 가지니까 제대로 된 대안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 치안 대책이 아니라 사회복지 대책인 거예요. 즉 사회복지 대책을 하자는 거예요. 아니 그 얘기는 이제부터 이미 나왔던 얘기 아니에요. 정서적으로 고립된 사람들한테 상담을 제공하고 복지 대책을 해주면은 되지 않느냐? 아니 그 복지 대책이 이래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치안 대 범죄 대책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그 논문과 이거를 이렇게 써주는 그 한국일보 같은 데에 이런 기사가 결국은 이런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라든가 분석이 아닌 잘못된 편견을 계속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게 안심하죠. 안타깝고 안심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쨌든 아까 기동수사할 때 말씀드렸지만 기동수사할 때 해봐야 뭘 합니까? 현직 경찰들이나 죽어나가고 있지 대응도 안 되는 거. 막지도 못했잖아요. 한심한 거죠. 그죠? 지금 속보난 것 중에 하나가 속보라는 게 오늘 알은 좀 크게 난 게 서울대, 고려대 등 수도권 명문대 중심의 연합동아리 조직이 마약 대학생들 수백 명 이놈들이 어떻게 했냐면 대학생 연합 조직인데 그 중에 어떤 놈이 그 마약 그 동아리 아니 그 동아리의 그 주요 참여 멤버들한테 향응을 제공한 거죠. 동아리 가입하면은 외제차, 호텔, 뮤직 페스티벌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 거기에서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에 모아갖고 300명을 모집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액상대마를 권하고 그 액상대마에 중독된 애들한테 이제 케타민, LSD, 필로폰합성 등을 다 접하게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마약쟁이가 되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돈벌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글쎄요. 이게 이런 방식도 사실 전통적인 방식이죠. 어떤 그 동아리에 침투해서 그 거기에 동아리원들한테 고가의 어떤 걸 주고 마약 중독자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약을 팔고 이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회원 중에는 뭐
명문대 재학생, 의대학대, 준비생, 법, 그 적성시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겁니다. 마약이 아주 극심합니다, 극심. 또 하나는 이제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일컬어지는 애토미데이트입니다. 애토미데이트. 이거는 전문 의약품이에요. 있고 이게 이제 어떤 법적으로 아직 규정이 안 돼 있어요. 마약류로 지정이 돼 있지 않아요. 이걸 불법으로 판매했을 경우만 처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SNS에서 지금 애토미데이트라고 유통이 되고 있어요. 이게 프로포폴을 대체하는 약물로. 근데 어휴 큰일 납니다. 이거 오남용 했을 경우 죽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게 이게 돼 있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마약 단속국 아니면 마약 어떻게 보면 수사국 관리국을 만들어서 빨리 이것을 이 전문 부서에서 규제를 할 수 있게끔 해라. 들어 처먹지도 않겠지만은 이 뭐 맨날 떠들어도 들어 처먹지도 않으니 어떡합니까? 어쨌든 요즘 또 은퇴자를 노린 코인 불법 다단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마 계속 할 겁니다. 지인 소개로 코인 투자 설명제에 참석한 70대 상장하면 수십 배를 줄 거라고 은퇴자금 7천만 원 수수했다니 빠이빠이. 경찰청 사기 피해자 수천 명, 고령층 대상, 가상재산, 퇴직금과 노후자금 극심합니다. 이런 사기꾼들. 근데 사기꾼들을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이 새끼들을 또 못 잡고 있으니 참 그냥 뒷북만 치고. 자, 저는 바로 갑니다.